예,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진중권 작가 두 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이죠. 두 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두 분께 묻고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서요. 각각 두 개씩 또 질문을 소화할 거고요. 일단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야, 청취율 조사 끝나자마자 바로 커피로 돌아간 거죠? 아니에요. 청취율 조사 저희가 또 계속 이벤트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 그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첫날은 5대0으로 국민의힘이 진 거다 이렇게 관전평을 주셨는데 진 작가님도 오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오늘? 뭐 오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뭐 발군의 역할을 한 건 이제 심상정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 정도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았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긴장감도 없고 사실 뭐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건데 무슨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 그렇다고 또 결정적인 제보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전략을 그렇게 짜고 들어간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당신이 설계한 사업인데 이런 엄청난 누수가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안 느끼느냐라고 묻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이 짓겠다는 250만 호도 그런 식으로 지을 거냐. 대선 뭐 이런 식의 해서 사건의 의미와 본질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꾸 뭘 잡아서 뭐 핀치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보의 빗대칭성이 있잖아요. 이쪽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다 알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승부를 내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최초로 우리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질문지를 안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까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소화해서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국정감사라고 하면 그 24시간에서 36시간 전에 의원에게 질문지가 전달되고 의원이 24시간 동안은 해당 질문지를 숙지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이 가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호령을 치는 게 기본인데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자기 질문지를 읽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왜 국민이 하라는 질문은 안 하고 보좌관들이 써준 질문지만 읽나 했는데 김은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오늘 눈을 보고 질문했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점 지적해야 되겠고요. 민주당 가만히 보면요. 1분, 2, 3, 4, 5번이 각각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처음에 개요 설명, 그다음에 1,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의원마다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질문지를 보고 반복을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충분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국민들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국정감사로서는 빵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걸 게임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해서 발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의혹 사건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하더라도 자당 소속의 지재차장이라 하더라도 예리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판만 깔아주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책임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2%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대변했어야 되는데 이걸 게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배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지난번 사실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였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는 빼고. 그러니까 근데 맥락상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가서는 뭐를 했냐면 이게 배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자기가 그걸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기소는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법정에 만약에 기소될 경우 법정에 나가서는 어떻게 싸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봅니다. 자, 대장동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서요. 질문 하나씩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 0756님의 질문인데요. 작가님이 지난 한판승부 방송에서 그 조성씨 녹취록에 대해 이제 윤석열이라고 언급한 MBC 보도는 오보로 판명이 나서 MBC에서 항상 이런 식의 어떤 공작을 많이 해왔다. 언론에서 이런 장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MBC 보도는 공작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보도를 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뭐 변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그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한 게 CBS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그 다음 날 저희가 사실은 MBC는 사실 채널 A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다 이미 이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MBC가 커다란 오보를 했고 그 바탕은 굉장히 큰 뭐랄까 정치적인 동기도 좀 깔려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MBC에서는 이 녹취록을 또 특정한 방향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몰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공개할 게 아니라 전체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부분이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이게 등장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주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게 MBC 측의 보도의 취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보게 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검에 갈까요? 그러니까 대검에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가 직접 가게 되면 윤석열이 시켰단 말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이 사주를 했다는 뭐랄까 증거로 쓰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검찰이 사주했느냐 그 검찰에 관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MBC에서 보도했던 것은 뉴스버스에서 보도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다만 음성이 공개됐다는 것 정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 안에 스모킹 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마치 스모킹 건인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언론은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시청자한테, 청취자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일단 녹취록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국화꽃 향기님의 질문입니다. 소장님,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정산 환수하는 조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코로나 기간 중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재난지원금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영업자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 열린민주당이 작년 총선 전에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연대세를 신설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의 경우에 예가 있었고 해서 일단 급한이 그건 작년 기준으로 얘기죠. 급한이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소득 신고를 할 때 그 전에 돈을 잘 번 사람들한테는 뭐 이 소득 분위별로 누진을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상위 1%는 더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대략 소득세 한 1%좀 안팎의 수준에서 돈을 걷어서 그 코로나 위기에서 소득을 잘 올리신 분들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 재원으로 저희 재난지원금 메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먼저 소득 신고를 내년에 할 때 많이 벌은 분들로부터는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거든요. 간단한 길을 두고 자기들이 다 직접 심사를 하는 권한을 쥐고 있겠다라는 기재부의 고집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좀 설계가 잘못되고 정책 방향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열린민주당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화꽃 향기님께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